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개최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64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8,000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인데요. 이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이면은 이제 5만 명대 나오다가 5만 명 이상씩 나왔거든요. 이제는 이제 5만 명 아래, 훨씬 아래인 뭐 2만 명대, 1만 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1, 2주 텀을 두고 계속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1000명 아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38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60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백신을 접종을 한 뒤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뭐 1월달, 12월달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찍었었거든요. 이제 백신을 1월달부터 이제 맞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들 수가 사상 최저치라고 하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백신의 효과는 대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아직까지도 안 하셨다면 빨리 가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지금은 이제 줄도 안 서도 되고요. 그냥 동네 마트 가서, 동네 약국 가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뭐 예약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굉장히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하고 2차 모두 접종을 한 사람들은 실내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에서, 페더럴 정부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CDC에서 하지만 이 각 지역들마다, 그러니까 각 주들마다 방역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6월 15일까지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염두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6월 15일 전까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1, 2차 마치시고 그리고 마스크로부터 해방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지도 않았으면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지 마시고 백신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FDA에서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보관하는 것을 그냥 일반 냉장고에서도 한 달 동안 보관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처음에 나왔을 때 극저온도에 거의 뭐 마이너스 70도까지 어마무시하게 차갑게 해가지고 냉동 상태로 보관 그리고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배달하는 거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보관료나 배달료 같은 게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화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계속 조금씩 주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우치 국장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마쳤지만 1년 안에 부스터샷을 하나 더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는 부스터샷을 지금 벌써 만들어가지고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종종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우치 국장은 또 어제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화이자의 CEO도 1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한 뒤로 이제 1년 안에 부스터샷을 맞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이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임상실험도 하고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겠죠. 그거 아마도 1년 안에 접종 1, 2차 마치신 분들은 1년 안에 접종을 또 한 번 더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국장은 이것도 한 가지 더 붙였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 2차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한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파우치 국장도 알고 있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 가장 중요한 이 마스크 쓰는 거, 이 마스크 쓰는 것을 완화를 하게 되면서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불신론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지도 않고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파우치 국장이 한 번 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모두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7월 달쯤에는 이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사망자들 수가 현저히 매우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1만 명대, 뭐 2만 명대, 평일에 뭐 2만 명대, 많아봤자 3만 명대, 주말에는 뭐 1만 명대, 어마무시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들 수도 곧 훨씬 더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팬데믹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게 현저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집단 면역의 그게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접종을 하셔가지고 미국인들 70% 이상이 접종이 맞춰야지만 이제 집단 면역을 이뤄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빨리 접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지금은 안 기다려도 돼요. 그냥 바로 가서 맞으실 수 있으시니까 무료인데 왜 안 맞으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마존, 미국에서 굉장히 대기업이죠. 아마존도 직원들 중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차하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방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기업들, 미국 기업들 속속히 마스크 착용 해제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백신을 1, 2차 모두 접종을 한 사람들 한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는 짓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국은 이 코백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으로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빈도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뉴스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이 코백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8천만 회분, 8천만 회분, 거의 1억 회분입니다. 8천만 회분을 기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6천만 회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고요. 그리고 2천만 회분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곳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현저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모두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풀리 리오픈이라고 해요. 모든 비즈니스들이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조그만 곳에서도 이제 작은 공연장에서도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재즈바에서 드디어 1년 만에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은 공연을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또 재즈 공연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1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만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눈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까지 다 보게 되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너 이렇게 생겼었냐? 전혀 몰랐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스크만 쓰고 만나다가 마스크를 벗은 채로 만나면은 정말
얼굴이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함에 있어서 인도를 지금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인도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는 예전보다는 현저히 내려간 상태입니다.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사상 최고치는 4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27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30만 명 아래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 1일 사망자 수는 3,880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4,000명꼴 나온 그런 수치죠. 인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감염자들 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급등,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염자들 수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나 감염자들 수가 좀 위험한 수치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브라질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0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도 7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거의 8만 명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들 수가 나오고 있는데,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지역이 하나둘씩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제 도쿄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조금씩 이제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고요. 일본을 기준으로 보면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쿄 올림픽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국 공군 1호기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오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11일째, 이제 12일째죠. 12일째 무력 충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휴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폭격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요번 한번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때 확실하게 밟아두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스라엘한테 휴전하라고, 시즈파이어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각국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한테 휴전하라고, 시즈파이어 하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에 아랑치 않고 계속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해요. 자신들이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자신들이 알아서 멈추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멈출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LA에 있는 어느 유대인 식당에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중어 범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집에 있는데 천장에서 피가, 선풍기가 있잖아요. 천장 선풍기 거기에서 피가 뚝뚝뚝 흘렀다고 합니다.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요. 자신의 아파트에 이렇게 있는데 천장에 있는 선풍기에서 피가 뚝뚝뚝 흘러가지고 이 선풍기가 돌면서 피가 사방대로 튀었다고 해요. 무슨 굉장히 심각한 범죄 현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트라우마가 어마무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천장에서 피가 떨어졌냐 하면은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사망을 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바닥에 스며들어서 아래층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아파트 주민이 지금 다른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펀드미를 다른 사람이 열어줘가지고 지금 뭐 고펀드미 또 도네이션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텍사스는 사실상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임신을 한 뒤 이제 6주 뒤부터는 낙태는 무조건 금지라고 해요.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1년 만에 사형 집행을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사형을 집행하게 된 범죄자는 20년 전에 자신의 고모를 살해를 한 어느 한 흑인이라고 합니다. 흑인 범죄자. 이 흑인 범죄자는 자신의 고모를 폭력을 가해서 살해를 한 뒤에 35달러를 훔쳐가지고 그것으로 마약을 사서 마약을 피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살인죄로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사형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한 11살 여학생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다가 어느 한 백인 30대 남성이 이 11살 어린이를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칼로 위협하면서. 그런데 이 11살 여학생이 발차기를 하는 등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다고 해요. 이 납치범을 대항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납치범은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의 차를 도로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CCTV에 찍혀가지고 경찰이 CCTV를 보고, 그리고 이 11살짜리 애가 이 스쿨버스를 기다리면서 슬라임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이 슬라임이 이 범인의 팔에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의 묻어있는 이 초록색 슬라임을 보고 이것을 단서로 해가지고 바로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7월달 중에 민간인 우주 관광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예전에 뉴스에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 한 자리 하나를 경매에 붙였는데요. 이 자리 하나가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고 260만 달러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는 6월달 중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거의 한 달 동안 남았는데 더 오를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LA 카운티에 있는 이제 하시엔다 지역에서 어느 한 커플이 자동차를 세워놓고 마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둠침침한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마약을 하다가 총격을 맞고 남성은 사망을 하고 여성은 중상을 입은 채 입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해요. 어젯밤에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제 범인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시엔다 하이츠에 있는 굉장히 어둠침침한 이 도로는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굉장히 좀 위험한 도로였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세워두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 스트리트 레이싱, 자동차 레이싱을 스트리트 레이싱을 많이 하는 그런 도로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경찰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지금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1.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1.7% 정도 많이 오르고 있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규 실업 신청 건수가 44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에 반면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한 이유는 어제 뉴스에 따르면은 연준이 4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이 테이퍼링을 생각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돈을 계속 뿌리고 있잖아요. 돈 푸는 것을 이제 조금씩 줄인다라는 거죠. 줄이고 이제 돈을 조금씩 걷어들인다는 거죠. 이렇게 테이퍼링을 실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르다 보면은 이거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돈 푸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돈을 걷어들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4월 달에. 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올라오자마자 어제는 좀 계속 많이 내려간 상태로
주식시장이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비트코인 거의 반토막까지 쳤잖아요. 반토막까지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죠, 어저께. 그런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을 계속 더 본격 단속을 한다는 등 이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앞날은 계속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당분간 말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폭락 때문에 테슬라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의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들을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매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숏 포지션을 많이 잡고 그에 반면해가지고 캐시우드 아시죠? 캐시우드는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더 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나 날렸습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핸즈.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신들은 안 팔겠다라고, 테슬라는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트윗을 올리자마자 비트코인 급등을 했습니다. 또 30% 폭등을 했어요. 와, 이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 말에 엄청나게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견제를 계속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뭐 나중에 보면은 솔직히 속 없는 뭐 빈 껍데기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 뒤에 누구도 백업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비이상적인 것 같기는 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4,00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31,00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반토막 이하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어제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때문에 또 30% 폭등을 해가지고 31,000달러에서 40,0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 비트코인 랠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을 때 그때가 비트코인의 최정점이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P 모건도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다 팔아치우고 금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로빈후드는 6월 달에 상장을 목표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IPO 서류들을 지금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6월달 중으로 로빈후드가 상장을 할 것 같은데, 로빈후드는 굉장히 좀 양아치 기업이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싫어하는데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는 이제 로빈후드보다는 위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위불짱입니다. 위불짱. 그리고 어제 포드에서 포드 F-150 아시죠?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포드 F-150 픽업 트럭입니다. 이 포드 F-150 라이트닝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완전히 풀 전기 트럭인데요. 픽업 트럭인데 와, 좋더라고요. F-150랑 겉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앞에도 트렁크예요. 앞에도 트렁크. 그리고 F-150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앞에 트렁크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리고 크루캡이에요. 크루캡이기 때문에 5명이 굉장히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사이버 트럭이랑 똑같이 맞춰져서 나왔어요. 39,000불이라고 합니다. 39,000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어마무시하게 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무지하게 싼 겁니다. 지금 포드 F-150 가장 싸게 사려고 해도 39,000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포드 F-150 똑같은 거 전기차를 39,000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지하게 싼 겁니다. 이것은 땡스 투 테슬라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가격 경쟁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포드에서도 싸게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 땡큐 하고요. 포드는 어제 이 F-150 라이트닝 풀 전기차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리저베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중순쯤에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팔린다고 하네요. 고객들한테 인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트럭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드 F-150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포드 F-150,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를 테슬라만큼 많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페데럴 크레딧 7,500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10,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 크레딧을 잘 받는다고 하면은 포드 F-150 30,000불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기 트럭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포드 F-150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100만 내면은 리저베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랑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뭐 자유 경쟁 시대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비자들은 좋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트럭을 벌써 리저베이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사이버 트럭이 더 땡기네요. 사이버 트럭은 정말 퓨처리스틱한 완전 새로운 디자인이잖아요. 플러스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저는 뭐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뭐 믿지 않고요. 이 오토파일럿, 이 프리웨이에서 자동으로 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포드 F-150 전기차 라이트닝은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자율주행급의 크루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옵션으로 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가지고 사이버 트럭은 기본 옵션이죠. 기본 옵션 오토파일럿이. 그러면서 포드랑 한국의 SK 이노베이션은 합작해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포드도 배터리 생산을 자체적으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한국 기업이랑 손을 잡고 배터리 셀 합작 법인을 세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얼마 전에 해커 공격을 받은 송유 업체잖아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해커들한테 $440만 해커한테 비트코인으로 줬다라고 그렇게 시인을 했다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라를 위한 거였다, 어쩔 수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3%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모두 다 어제는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될까봐, 그리고 재고가 좀 많이 쌓이는 바람에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유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